자, 11월 8일 리액트 계속 보고 있죠. 이제 리액트 내용도 거의 다 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자, 어제 그 엑시오스를 사용해서 CRUD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과정을 보고 있었고요. 음, 일전에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CRUD 관련 동작들이 다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각각의 동작별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태 유지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상태 유지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처리할 대상을 의미하는 그 ID 값을 계속해서 페이지 이동하면서 달고 다니는 걸 뜻해요. 그 값이 유실되면은 굉장히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었고요. 어제 이제 구현됐던 그 마지막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자, 삭제하기까지 어제 우리가 구현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하기 버튼에 보면은 수정하기에 대한 링크를 확인해 보면, 에디트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몇 번 데이터를 수정할 거다라는 데이터의 번호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패스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건 패스 파라미터로 보내건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 과정에 이제 라우팅 해놓은 걸 보면은 에디트라는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그 뒤에 id라는 이름의 변수인 거죠. 콜론이 붙으면 변수잖아요. 요 변수를 그레이드 에디트라는 페이지로 전달하겠다라고 라우팅을 걸어놨고요. 그래서 수정하기 누르면은 에디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아직 에디트 페이지는 구현을 안 해놓은 상태죠. 자, 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어,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원문 파일이 지금 외장화되어 있네. 자, 처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 진행됐던 그 내용들 중에 좀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 교환 새로 스크린샷해서 끝날 때쯤에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에디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배포된 교환하고 비교해서 좀 수업 중에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 제가 따로 나중에 그 부분 재배포를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변동된 사항은 체크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이건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건데 수업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변동사항을 일부러라도 좀 만들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 오늘 그레이드 에디트라고 하는 페이지를 볼 건데, 자, 수정 페이지의 기본은 작성 페이지하고 모양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레이드 에디트라는 페이지를 볼 건데, 이 페이지의 UI는 그 그레이드 애드와 동일해야 돼요.
근데 동작적인 면이 있죠. 동작은 처음에 기존에 저장된 내용을 그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작성 폼에 기본값으로 다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저장 버튼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수정 페이지는 AJAX 동작이 2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하면 1번 데이터다. 1번 데이터라고 아까 그 파라미터가 전달됐죠. edit 슬래시 1이라고 해서 패스 파라미터가 전달이 됐잖아요. 이 값을 갖다가 요 1번이란 값을 갖다가 백엔드한테 줘야 돼요. 1번 데이터 조회. 그래서 백엔드는 1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반환을 해서 프론트가 그거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처리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그레이드 에디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그레이드 에드와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까지 동일하니까 일단 대부분 그레이드 에드의 기능을 가져오면 돼요. 컴포넌트 참조하는 거 똑같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스타일드, 이건 지금 그레이드 에드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테이블 스피너, 그 다음에 엑시오스 기능 참조, 저장한 다음에 페이지 강제 이동해야죠. 그 다음에 테이블 EX라 그래서 표 안에 인풋 태그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썼던 그레이드 에드의 그 기본 설정 부분을 다 똑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게 교환해도 그대로 있어요. 엑시오스, 스타일드 컴포넌트, 그 다음에 유즈 내비게이트.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니까 유즈 파라미터도 가져온 건데, 패스 파라미터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스피너와 테이블. 테이블이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애드 쪽에서 일단은 UI만 세팅하자고요. 자, 여기 리턴 부분에 들어가는 항목들 있죠? 리턴 부분에 들어간 요 HTML 부분. 요 부분을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요 리턴 부분도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자, 로딩 여부와 온 서브밋 요거는 아직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잠깐 빼놓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 뭐 새롭게 코딩한 건 없죠. 어제 했던 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패스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니까 페이지 강제 이동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참조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능과 패스 파라미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참조해요. 그게 use 파람수죠. 자, 그래서 패스 파라미터에서 전달된 일련 번호를 먼저 받습니다.
유즈 파람스라고 하면은 패스 파라미터를 제이슨 객체로 리턴하는데 거기서 일단 id 값만 뽑았고요. 요 id 값을 사용해서 URL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수정할 대상을 백엔드로부터 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로딩 데이터를 스피너에다가 걸어주면 로딩바가 표시가 되겠죠. 자, id 그 다음에 수정할 데이터 로드하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요거 두 가지 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데이터 안에 내가 수정해야 될 정보가 저장이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보면 자, 그레이드 리스트에서 목록 페이지에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id 값이 패스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게 use params 훅을 통해서 이 id라는 변수로 수신이 되죠. 이렇게 수신된 거를 다시 백엔드한테 던져서 내가 수정해야 될 데이터의 원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폼 태그에 넣어줘야 되니까요. 폼 태그에 디폴트 밸류 속성으로 다 넣어줘야 되니까 얘를 이제 활용해서 그 폼 출력에 쓰는 거죠. 자, 그럼 저 데이터 안에 있는 변수 중에 name이라는 값을 디폴트 밸류로 넣어주고, 자, 드롭다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거에 이렇게 selected를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석인데 리액트는 이건 좀 편해요. select 태그에 디폴트 밸류 속성을 넣어주면은 알아서 옵션 태그 이 값과 여기서 세팅한 이 값과 밸류가 일치하는 요소에다가 알아서 selected를 넣어줘요. 이건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근데 라디오나 체크박스는 얘기가 좀 달라요. 라디오나 체크박스는 기본적으로 선택돼 있는 상황에 놓고 싶으면 디폴트 체키드라는 속성을 씁니다. 여기다가 true라고 주면 얘는 선택이 돼 있는 상태고 false라고 주면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체크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무조건 체크돼야 되나? 백엔드한테 가져온 원본에 성별이 남자라고 저장돼 있어야만 체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있는 성별값이 남자라는 문자열과 같다면 이 비교 연산의 결과는 true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운표가 두 개 들어갔다. 여자라는 것과 같은지 체크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true가 되고 둘 중에 하나는 false가 될 거예요. 자, 나머지 항목들은 그냥 디폴트 밸류 속성으로 기본값만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KOR, ENG, 매스, 그 다음에 사이언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 복붙해 놓고 과목 이름만 고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다 했을 때 수정하기를 누르고 들어오면은 내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세팅되어 있는 것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뭔가 이게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수정하고 나서 이 폼 태그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폼 태그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페이지가 로딩될 때 일단은 AJAX를 한번 갖고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를 선택하면은 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있어요. 1번 데이터는. 근데 파라미터를 URL에 직접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렇게 이 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러고 엔터 쳐버리면 가져올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 왜냐면은 백엔드에서는 없는 데이터니까 404 에러를 벌써 띄운다고요. 그럼 우리는 갖고 온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점 네임을 출력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여기부터 에러가 난다고요. 1, 2, 3, 4, 5번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엉뚱한 게 들어오면은 얘가 뭐가 저장이 돼 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점 네임을 접근하는 것부터 undefined에 대한 접근이니까 여기서부터 에러가 나요. 파라미터를 URL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주면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러가 있잖아요. 자, 요 폼 전체를요 조건으로 묶을 거예요. 에러가 있다면 에러 메시지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가 있을 때만. 자, 그럼 요 뒤에 나오는 이 데이터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으로 괄호가 한번 닫히고 그 다음에 이 3학년 산자의 일환으로 가로가 한번 닫히고 그리고 조건 블록을 만들기 위한 중괄호가 한번 닫히죠. 저번에 얘기했었죠. 리액트는 괄호 의미 파악 못하면 난리 난다고요.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괄호라고 해도 의미가 달라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JSX 문법을 묻기 위한 괄호고 뒤에 있는 요 괄호는 3학년 선자를 표현하기 위한 괄호예요. 괄호 의미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없는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겠죠. 실제로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폼 태그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서브밋 이벤트 적용합시다. 자, 온 서브밋이라고 만들어 놨고 여기 폼에 온 서브밋 이벤트에서 요함수 호출해라 라고 걸었습니다. 자, 일단 폼에 대한 이벤트니까 그 이벤트가 발생한 폼 객체 자체 가져와야 되고요.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는 어제도 생략했으니까 일단 오늘도 생략할게요. 일괄 처리합시다. 일단 생략. 자, 그러면 이 이점 타겟, 즉 커런트에다 저장한 게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신이죠. 이거 문법 위치 잘못됐다. 배열 안에다 넣는 게 아니라 중괄호 안에 넣어야 되는데요.
일단 입력받은 값 어제랑 똑같이 취득을 해요. 인풋 태그의 값들 쪼르륵 취득해요. 자, 이제 여기서 그 방법이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어저께 썼었던 방법은, 자, 지금 이게 겟 방식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조회니까, 로드 조회니까, 이거는 겟 방식을 처리 위한 그 정의죠. 근데 수정 같은 경우는 무슨 방식? 풋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시오스 선언을 어저께 2개 했어요. 어저께 목록 페이지에 엑시오스 선언 2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 동작 기준에 따라 엑시오스 선언을 다 따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하나를 정의해 놓고 얘를 계속 수정하면서 재탕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가 됐건 자기 마음에 드는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어저께는 따로 정의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얘를 계속 재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입력 수정 삭제 처리는 async await 문법 써야 된다 그랬죠? 자, 함수 정의하고 호출하고, 자, 이렇게 함수 만들어 놓고, 자, 연동 결과 저장할 제이슨 변수 준비하고요. 자, 미리 준비한 AJAX 요 기능을 다시 출하려면 이 리패치 함수를 쓰면 되죠. 그럼 얘를 다시 실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이제 다시 실행을 시키면서 메소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await, 리패치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로 메소드도 풋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쪼르륵 전달하면 되죠. 취득한 값 써서. 숫자로 바꿀 거는 바꿔서 전달했어요. 자, 그럼 여기 response.data라고 전달되는 요 변수 값이 수정된 결과가 됩니다. 어저께 add에서 그 서브밋 한 다음에 저장 데이터 확인이라고 출력을 해봤으니까 여기서도 수정 데이터 확인이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 수정된 데이터 확인 출력하는 이 코드는 교환에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출력해서 확인하자는 거니까. 자, 패치 에러 났을 때는 리턴에서 처리를 중단시킬게요. 자, 그럼 요 키치문을 다 건너뛰었다면은 처리가 완전히 된 거니까 이제 수정되었습니다라고 페이지 표시하고 이제 다시 목록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응답을 받았다면 페이지 강제 이동. 여기 이상한 대괄호가 하나 들어갔네요. 자, 근데 이 저 내비게이트를 사용을 하려면, 내비게이트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 유즈 내비게이트 얘를 써서 기능을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수정 후 목록 페이지 강제 이동하기 위한 함수 내비게이트 함수를 생성을 해줘야만 정상적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또 밑줄 가는 거 보니까 의존성 생겼나봐요. 내비게이트 기능에 대해서 여기 넣으라고 하죠. 리패치도 아까 넣으라고 돼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기능 리패치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명시하면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름 철수 111, 그 다음에 4학년 여자, 점수 다섯 자 뒤에 일씩 한번 붙여볼게요.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면 수정된 내역이 뜨죠. 자, 요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CRUD 루틴이에요. 요거는 지금 배포된 교환에서 변경된 게 없네요. 하다 보니까. 자, 요거 이제 실습 완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올게 왔죠? 여러분들 배포 자료에 연습 문제 12번이 있었나요? 연습 문제 11번으로 나왔구나. 자, 별거 없네요. 그 교수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이 재현 한번 해보시라는 거네요. 그렇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 자, 지금 여기서 이 제약 조건은 고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유효성 검사는 나중에 일괄 처리하자고 했으니까 이거는 유효성 검사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일괄 처리할 거니까 이거는 지금 고려하지 마시고요. 다만 지금 요 예제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데이터 파일을 보면은 이게 학과 데이터고 그 밑에가 교수 데이터입니다. 학과 데이터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 밑에 교수 데이터 보면은 자, 이 교수 데이터에서의 DPT-NO라고 하는 요 값은 이 교수의 소속학과 번호예요. 소속학과 번호.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이 교수는 무슨 과예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김도훈이라는 애는 컴퓨터 공학과구나 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제 파일 기준으로 디파트먼트에 저장되어 있는 항목은 101, 102, 201, 20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500번이라는 값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학과가 4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500번 학과가 없잖아요, 그쵸? 입력할 때 500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의 일련 번호들로만 구성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울 텐데 이거를 외래키, 우리말로는 외래키 혹은 참조키라고 불러요.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자체가 이 디파트먼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는 거를 데이터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DPT-NO를 입력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드롭다운 혹은 라디오. 그러면은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입력 못하죠. 즉 드롭다운이나 라디오 버튼은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렇게 참조 관계가 발생할 때 선택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한이 아니라.
그럼 여기 드롭다운 넣고서 옵션 태그로 4개 넣으면 되겠네.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발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여기 전에 예제 이 디파트먼트에 대한 CRUD 만들었죠. 여기에 내가 옵션 태그로 HTML을 직접 코딩해서 옵션 태그 4개를 코딩해서 넣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디파트먼트에 대한 CRUD 우리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걸 써서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저장되면 이거 고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 여기에 203번 데이터가 추가되면 이거 소스 열어서 수정할 거야? 여기 수정된 게 여기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결론. 자, 교수 데이터에서 소속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드롭다운은요. 디파트먼트로부터 에이작스를 끌고 와서 출력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구현해요. 이게 정석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화면단에 뭔가 드롭다운이나 라디우스, 물론 성별같이 뻔한 값은 상관없죠. 근데 사용자한테 선택을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드롭다운 하나만으로 CRUD 다 들어가요. 드롭다운 하나 안에 우리가 오늘 한 CRUD 기능이 다 들어가야 돼요. 드롭다운 하나 때문에. 자, 삭제 기능,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 드롭다운을 표시할 때 이 드롭다운은 이 디파트먼트 데이터로부터 AJAX를 끌고 와서 가져와야 된다고. 이때 D 네임을 화면에 표시하고 선택했을 때는 ID 값을 밸류로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좀 달라진 점이에요. 자, 이해 다 하셨죠? 자, 22년 11월 08일 리액트 엑시오스 훅 CRUD.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일단 시간은 1시간 후에 시간 더 필요한지 체크해 봅시다. 1시간 후에 11시 반에요. 물론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1시간 단위로 일단 끊어서 진행 상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거는 제출하신 분이 한 5명 정도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리덕스 들어가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